타이거 ETF 임종욱 팀장님 또 오셨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AI AI.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약간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흔들렸고 네. 심지어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 고민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 AI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나?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ETF도 AI 관련된 ETF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요? 결이 좀 다르고요. 결이 달라요? 큰 맥락에서 보면 AI 투자에 대한 거는 맞지만 네. 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빅테크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AI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 베이스 기저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논쟁이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GPU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요 포인트부터 좀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빅테크 투자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최근에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물론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고민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점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 투자할 때 얘네가 뭐 비중이 얼마다, 투자 실제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AI라는 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실제로 이제 필요한 인프라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캐펙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당장 수익은 안 되지만 네.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는 부분을 말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요 4개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 집행한 것들이 1,000억 달러 이상이고요. 요게 이제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 기업들이 향후에도 뭐 1조 달러 이상 계속해서 집행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AI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인 건 다들 아실 텐데 네. 클라우드가 또 워킹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 뭐 CEO들이 코멘트한 것들을 보면 뭐 구글 CEO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에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하는 위험이 훨씬 많이 하는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적게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저거는 반대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차라리 오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이왕이면 포션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덜 가져가는 것보다 뭐 위험성 측면에서는 덜 하다고요. 속도 조절을 했는데 경쟁사에서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했어. 그걸 한번 밀리면 영원히 끝나버릴 수 그렇죠. 있으니. 이게 승자 독식 구조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라도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뭐 마크 저커버그도 현 시점에 너무 늦게 투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위험을 가져간 게 낫다. 아마존, MS 뭐 다 비슷한 코멘트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투자를 늘릴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AI 투자 전쟁이네요. AI 투자 전쟁.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여기서 영영 저기 뒤로 뒤쳐져 버리니까. 근데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게 AI 거품로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투자 대상 자산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ETF와 같은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접근하는 게 투자 대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단으로 보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투자 대상 종목들로 들어가면은 뭐 빅테크에 대한 투자 당연히 유효하고요. 네. 그리고 그 빅테크들을 접근할 때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뭐 재무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얘네가 이제 말로만 AI 투자를 한다, AI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고 그러니까 구글이 제미나이로 네. 메타가 그 라마로 돈을 얼마나 언제 벌지 모르겠지만 그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실제 돈을 쓰면서 매출이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 그렇죠. 그걸 찾으면 된다. 실제로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AI가 워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AI라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이제 저희가 좀 산업 발전 이렇게 쭉 보면 네. 이제 초기 단계는 어쨌든
하드웨어가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수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세팅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가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수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를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 서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캐펙스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 맨날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가 많이 소요된다. 그렇죠, 그렇죠. 전력 인프라도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이런 고압 케이블 관련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가 워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또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 뭐 전력 이런 것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같이 이제는 봐야 되는 시기다. 그걸 이제 쉽게 통칭하면 뭐 AI 인프라라고 네. 통칭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인프라도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력 인프라,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원자재까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냉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들,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전력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네. 전력을 송전하는 거, 배전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요즘은 이제 원자력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라늄이나 그리고 전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구리 이런 원자재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챗GPT 등장 이후에.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거기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네. 데이터 센터는 사실 뭐 AI 이전에도 예. 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버를 이제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렇죠. 이용하게 클라우드. 됐고 워낙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과거 뭐 20년 전부터 계속 있어 꾸준히 왔고요. 들어왔고. 근데 AI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부스트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실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예, 데이터 센터의 공실이 감소하고 있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존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나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서버만 구축 쫙 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열 관리 냉각도. 네, 워낙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과 관련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전력도 또 안정적으로 계속 준비되는 끊기면 이제 서버가 다운되니까 네트워킹 그리고 이런 것들 저장하는 서버 저장 장치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 그리고 AI 서버와 관련된 대표 기업은 데일 테크놀로지 그리고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 버티브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아마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ETF로 한 곳에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하면서 많이 또 들었던 게 전력 소모입니다. 전력 소모.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질문 하나 하는데 전력 소모 얼마나 드느냐 계산해 보니까 한 작은 그 LED 전구 하나 켜놓는 그 정도가 질문 한번 할 때마다 전력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네. 또 그림 우리가 생성하고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전기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가는지 이 데이터 센터 부문도 조금 더 살펴주세요. 네. 전기 많이 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그쵸. 건데 이걸 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면 뭐 단순하게 구글에서 뭔가 검색할 때 전기가 소모되는 게 0.3W시라고 네. 본다면 이게 이제 챗GPT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AI로 검색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몇 배나 늘어나는 뭐 이게 계속 지금 구글 AI 검색 한 번에 6.9W시 계속 이제 연산이 돼야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워낙 전력 소모도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각 개인의 기기에서 이제 뭔가 구동이 되고 전력도 적게 쓰는 온 디바이스로 궁극적으로는 그쵸, 갈 거다라고 그쵸.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AI라는 것들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엔비디아 반도체 뭐 그 A100 같은 경우는 요게 뭐 얼마 쓰지 않지만 AI에 관련된 활용 부분이 높아질수록 전기 소모가 엄청 더 높아진다.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오른쪽 있을 표네요. 거고요. A100, H100, B200으로 갈수록 전력 소모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급격하게 거고. 이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서 B200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핵심은 전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력과 관련된 사용량 예측치를 보면은 네. 골드만삭스에서 뭐 19년에는 200테라와트 인데 2030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전체 전기 소요 그 비중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게 2022년에는 뭐 1% 초반인데 이게 2030년 되면 뭐 10% 가까이까지 늘어날 것이다. 네. 2030년 기준으로는 EU 전체에서 쓰는 전기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비중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도 일론 머스크가 한번 그 X에다가 글 올린 다음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변압기 공급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변압기 관련 주식도 엄청 올랐던 건데 네. 전력 공급을 또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밸류 체인이라고 해야 될까? 네. 관련 기업들도 네.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발전소가 있을 거고 발전된 전기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변압을 해야 되는 변전소 그리고 그걸 송전해야 되는 송전시설 네. 그리고 다시 그걸 배분하는 배전. 배전.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가지를 꼽으면은 뭐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원 생산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뭐 전력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이튼 그리고 에너지 관리 솔루션 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생산하는 회사, 관리하는 시스템, 그 에너지 관리 솔루션까지 종합적으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관련 인프라에도 당연히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ETF니까 그 밸류 체인은 그 하단까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자재가? 네, 원자재가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발전원이 있는데 예. 화석연료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저희가 뭐 친환경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존 발전 시설들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특히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RE100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화석연료 떼워가지고 데이터 센터 네. 돌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원자력이 친환경이야 아니야 논쟁이 좀 논쟁이 있죠. 예, 많았지만 논쟁이 있죠. 지금은 약간 이제 이게 청정 에너지원이다라고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테라파워라는 뭐 소형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이 거의 현재까지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 많은 네. 발전량을 책임지려면 그렇죠. 요거를 커버하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이 그만큼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원자로 개수가 430여 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게 60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 비롯해서 여러 개 나라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원전을 만들고 있는데 향후 15년간 160개가 넘는 원전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이 많아지면 우라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구나라고 저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핵심 원자재 그래서 우라늄이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원자재는 구리죠. 구리. 예. 뭐 단순하게 전선에 구리 많이 네. 들어간 거 다 아실 거니까. 어쨌든 뭐 전기 장비나 이런 거에 특별히 구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빠질 수 이 없는.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AI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리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또 2030년까지 조금 이렇게 추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서는 우라늄, 구리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건 알겠어. 빅테크 기업들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데이터 센터 계속 투자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에너지 관리하는 기업,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업, 그 다음에 우라늄, 구리까지 필요한 건 알겠어.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커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거를 이제 감내를 해야 하는데 개별 기업이나 개별 원자재로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묶어서 투자하자는 그쵸. 그런 개념인 거고요. 네, 그 투자 측면에서 변동성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AI 인프라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어디가 더 수혜를 받을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밸류체인 상으로 다 중요한 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서 투자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모든 신성장 테마가 마찬가지겠지만 산업 성장 초기에는 누가 승자가 될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만큼 더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해지하면서 ETF라는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이 이제 9월 10일 상장하는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네. 액티브 ETF. 네. AI 인프라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전력, 원자재 이런 밸류체인 전반에 고루고루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당연히 이제 투자 대상 국가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이 되게 될 거고요. 특별한 거는 이제 액티브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네네.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퓨어 액티브는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알아서 막 ETF 내에서 사고 파는 거는 안 되고. 일반적인 공모 액티브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패시브 ETF와 다른 점은 패시브 ETF는 기초 지수를 정해놓으면 그거를 100% 복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 이제 네. 비교 지수와의 상관계수만 0.7 이상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력이 판단하에 종목이 조금 이제 상이하게 갈 수 아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이런 테마에서 더욱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종목 편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아하. 예, 패시브 상품도 물론 리밸런싱 때마다 뭐 종목 편출입이 일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액티브 ETF에 비하면 그런 불편함은 살짝 있기 때문에 액티브로 운용하는 거에 따른 장점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럼 벤치마크 지수는 뭐예요? 저희 미래에셋 벤치마크를 생성하는 계열사에서 만든 건데요. 미래에셋 AI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입니다. 아하. 뭐 ETF 명이랑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추종하되 그 안에선 좀 액티브하게 교체가 될 수 있는. 추종을 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 참조 지수인 거죠. 참조. 네, 얘를 참조 지수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얘를 조금 더 이제 아웃퍼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종목을 실제로 편입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벤치마크와는 당연히 이제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이 들어가요? 지금 최근 포트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원자재에 고루고루 이제 좀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대상 국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제 미국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여러 국가에 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네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해외 기업들도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컨콜 같은 거 열심히 또 듣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AI 투자는 굉장히 길게 내다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AI 인프라도 거기다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네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꼭 투자 측면이 아니더라도 AI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미 노출이 상당 부분 돼 있고, 그렇죠, 이미. 이거를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제 뭔가 수익을 생각할 때 대상 종목을 생각하면 이런 AI에 관련된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종목들을 이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도 아니죠. 최근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은 뭐냐. 돈 버는 AI 종목들도 중요한데 그 다음은 요게 진짜로 구현되고 쫙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뭐가 깔려야 되냐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바로 넥스팅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함께 빅테크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좀 투자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빅테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돈을 써서 생성이 되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인프라 기업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원자재가 들어있는 AI 인프라 액티브 ETF 오늘 배워봤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임종욱 팀장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